우리 책장이나 아니면 저 거대한 디지털 도서관 한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수많은 책들 있잖아요. 만약 그 책들이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역사의 목격자라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그 잠자는 증인들을 깨워서 비밀을 파헤치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탐정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아는 문학의 역사라는 건 사실 정말 극소수의 이른바 정전이라고 불리는 선택받은 작품들의 이야기거든요. 근데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. 진짜 이야기는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도 다 못 읽을 그 수백만 권의 책들 속에 디지털 도서관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. 아직 아무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거대한 역사인 셈이죠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규모라는 어마어마한 도전 과제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. 말 그대로 책의 바다 앞에 선 거죠.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은 말이죠. 이 넓고 넓은 책의 바다에서 예쁜 조약돌 몇 개만 딱 주워놓고는 이게 바로 바다의 전부야! 라고 설명하려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. 아주 적은, 그것도 의도적으로 고른 샘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바다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. 디지털 도서관에 잠자고 있는 그 방대한 데이터 속에는요, 우리가 책 한 권 한 권 읽어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거대한 패턴과 숨겨진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. 하지만 이 거대한 데이터의 숲을 인간의 눈만으로 탐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. 그래서 우리한테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습니다. 바로 책이라는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 같은 거요. 그 망원경이 바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겁니다. 테드 언더우드 같은 선구적인 학자들이 컴퓨터라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통해서 문학이라는 거대한 숲 전체를 조망하기 시작한 거죠. 이건 뭐 문학을 보는 방식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그럼 기계가 어떻게 책을 읽냐고요? 과정은 의외로 간단해요. 먼저 책들을 싹 다 디지털 파일로 만들고요. 그 안에 있는 단어를 숫자로 바꿔요. 그리고 이 숫자 데이터로 알고리즘을 훈련시켜서 우리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시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. 자,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이게 인간 연구자를 대체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문학이라는 거대한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망원경을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. 덕분에 맨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별이나 은하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요. 좋습니다. 그럼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. 진짜 재미있는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망원경으로 대체 뭘 발견했는지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사례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장르죠. SF와 판타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발견입니다. 이 둘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된 걸까요? 기계학습이 그 진화의 역사를 낱낱이 추적해 봤습니다.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. 19세기만 해도 SF와 판타지는 사용하는 단어 면에서 거의 구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. 심지어 SF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H.G. 웰스의 소설조차도 오늘날의 SF보다는 오히려 판타지 소설에 더 가까운 어휘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. 진짜 뜻밖이죠? 알고리즘은 이 두 장르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각자만의 고유한 언어를 만들어내면서 서서히 갈라섰는지 그 분화의 과정을 정확하게 포착해냈습니다. 마치 한 뿌리에서 나온 두 종의 언어적 DNA 지도를 그려낸 것 같았죠. 장르의 진화를 밝혀내는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두 번째 사례는 문학이 어떻게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훨씬 더 강력한 증거입니다. 바로 여성 작가들이 쓴 글 속 단어들을 통해서 거대한 사회 변화의 흐름을 추적한 연구예요. 이 차이를 좀 보세요. 2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언어에 그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. 19세기 여성 작가들의 글이 주로 가정, 가족, 감정의 세계에 머물렀다면 21세기로 오면서 그들의 언어는 직업, 일, 자율성 같은 영역으로 확 뻗어나갑니다. 이건 그냥 단어 몇 개 바뀐 수준이 아니라 여성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. 자,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. 이 극적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. 여기 두 종류의 어휘 그룹이 시대에 따라 극적으로 교차하는 이 지점. 이야말로 문학이 사회 변화의 가장 정직한 지문이라는 걸 증명하는 순간입니다.
그리고 이게 그냥 그런 것 같다는 식의 인상 비평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. 이 트렌드를 분류하고 예측한 AI 모델의 정확도가 무려 80%에 달했다는 겁니다. 이건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 입증된 역사인 거죠. 자, 그런데요. 이 강력한 도구가 뭐든지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절대 아닙니다. 이제부터는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유령, 다시 말해 이 기술이 가진 명확한 한계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야 해요. 꼭 기억해야 할 게 몇 가지 있어요. 첫째, 데이터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. 과거의 편견을 그대로 담고 있을 수 있죠. 둘째, 단어를 숫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풍조나 아이러니 같은 인간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들이 사라질 수 있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기계는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보여줘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절대 대답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. 사실 이 분야를 개척한 테드 언더우드 본인도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. 머신러닝은 인간의 해석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관점을 더 넓은 스케일에서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말이죠.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. 기계가 놀라운 무엇을 발견해주면 그게 왜 중요한지 역사적, 문화적 맥락 속에서 질문하고 해석하는 건 오롯이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. 기계와 인간의 필수적인 파트너십, 바로 이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게 그래서 왜 중요할까요? 이런 새로운 읽기 방식이 우리 세상에 지금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까요?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데요. 이미 현실이 되고 있어요. 대학에서는 코드를 다룰 줄 아는 인문학자들이 나오고 있고, 출판계는 데이터로 독자들의 트렌드를 읽어내고 있죠.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인류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한 그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문화 지도를 그려낼 수 있게 될 겁니다.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한 인간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기계의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이 만나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파트너십인 셈입니다. 과거를 깊이 읽어내는 인간과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기술이 손을 잡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. 데이터는 정답지가 아닙니다.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고 더 나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출발점이죠.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이 새로운 망원경으로 우리 자신의 역사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져보고 싶으신가요?